우리는 좋아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소고기 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댓글에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꼭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들 선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장소가 아주 멋진 곳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보니까 우리 안주도 평소 때 먹는 거하고 달리 평소 때는 아예 안주가 없었지요. 오늘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특별히 보니까 이 육회가 눈에 팍 띕니다. 예. 이 육회하고 얽힌 뭐 사연이 좀 있습니까? 글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 집 이름이 육감적이더라고요. 저는 오감밖에 없거든요. 안, 이, 비, 설, 신, 오감밖에 없는데 육감이다. 저는 그래서 고기 육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감이 있는 모양이죠. 예. 이 집은 우리 동국대 여행연구소 예. 또 회원이자 또 사단법인 충마 아카데미 패밀리이신 김용우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육감적 하남 미사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감적인 육회도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오감을 넣어서 육감. 예. 이제 고기 육자를 써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안주도 좋고 하니 예, 토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조선 수군들은 이런 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메뉴를 먹으면서 용감하게 싸웠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보니까 너무 황송하네요. 예, 황송한 마음으로 멋진 토크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원테이블 다이닝룸에서 오감을 넘어 육감을 자극하는 육감적 한우를 경험해보세요. 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기를 보니까 특별히 또 육회 이런 걸 보니까 또 맛있는 안주들 보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과연 우리 군사들 그리고 뭐 장군들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군사들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거였죠. 무기가 빈약한 거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무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쟁에서 식량이지 않습니까? 군량미 보급이 안 되면은 무기가 아무리 우수하다 한들 군량미 보급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가 없죠.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식량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식량의 양과 질, 일단 양이 더 급합니다. 4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농업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땅은 좁고 척박하고 해가지고 쌀 생산량이 지금은 쌀이 넘쳐가지고 그냥 술을 만들고 뭐 어떻게 지금 처치곤란할 정도로 풍부하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 거꾸로 하루 세 끼가 뭡니까? 두 끼, 한 끼도 힘든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혹은 오빠가 혹은 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80%, 90%가 농민이었는데 농업이 천하의 대본이었는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간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첫째로 그 집안의 식구들이 굶주리게 되지요. 근데 나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농사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음식을 얼만큼 먹었느냐 하는 기록은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때 질, 양 면에서 그 식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네. 둔전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평소 때 이렇게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릇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특히 이제 수군 같은 경우에는 고기잡이도 많이 하고 네, 했겠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소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저기 난중일기에 뭐 소 5마리를 뭐 이렇게 어디서 받아서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주 목사가 이제 그 한번 5마리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흑식이고요. 소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제일 중요한 농기구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렇죠. 소를 함부로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소를 보내왔을까요? 제주 목사가 자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아마 이럴 겁니다. 제주도가 외국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다들 가보셨겠지만 제주도에 가면은 옛날 민가에 굴뚝이 없습니다. 왜냐? 밥을 짓다가 연기가 나가면은 외국인한테 위치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굴뚝 연기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외국의 침략이 많았다 이거죠. 근데 본토에는 기록이나마 제대로 남아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기록마저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침략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김진왜란이 일어났을 무렵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외국 해적들이죠. 이 해적들을 해군으로 이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놈들이 신분 상승이 되면서 해적질은 좀 해졌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거는 이순신이 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들이 혹은 일본 수군이 제주도를 그렇게 녹록하게 침범할 수가 없었죠. 제주도는 정말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해가지고 뭐 독립도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라도에 부속된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 수군이 제해권이 없어가지고 외군들이 꽉 막았다 그러면은 제주도는 이거는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자연히 일본 수중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제해권 확보로 인해 가지고 본토하고 이렇게 왕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아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순신에 대해서. 이순신은 그렇지 않아도 남해의 군민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둔전만 해가지고 뭐 먹고 살 수 있느냐, 소금 먹고 왔자 뭐 그것만 가지고 전체 군량미를 뗄 수가 있느냐. 우리를 보호해주는 조선 수군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아가지고 연출해가지고 다 바치자, 이런 아래였는데 제주도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께서 소를 몇 마리 보냈다 이거죠. 5마리인가 그랬습니다.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5마리냐, 50마리를 보내줬으니. 그때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지사로서 이제 휘하에 두고 있던 병력이 7-8천 명은 됐거든요. 최소한 7-8천 좀 기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소를 5마리 보내줬다. 소 한 마리가 300kg라고 하면은 5마리면은 1500kg. 1500kg면은 거기에서 무슨 살을 맛있는 부위, 뭐 덜한 부위 뭐 가릴 틈이 있겠습니까? 다 먹어야지요. 알토까지도 다 먹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1인분을 200g이라고 치면은 7,000명이 200g이면은 얼마일까요? 한 1,400kg 됩니까? 소 5마리 보내면은 조선수군에게 한 끼 정도는 회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제주감사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끼 정도는 회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는 않는데 난중일기에 소 5마리 기억은 정확하게 나거든요. 근데 혹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소고기 아니면 돼지고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돼지고기도 좀 먹었습니까, 병사들이? 돼지고기는 많이 먹었겠지요. 예, 돼지고기라면 굳이 보낼 필요가 없이, 물론 제주도는 이제 말목장, 소목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지만 돼지는 그냥 이 본토에서도 남해 아니건 동해 아니건 뭐 다 있었으니까 돼지고기가 당연히 먹었겠죠. 예. 얼마나 제대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식량 문제를 이순신 장군이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들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둔전도 운영을 하고 소굴도 굽고 그릇도 굽고 고기도 잡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조상들의 희생과 애국정신,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이 지켜졌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예. 이제 우리 일랑이가 제가 이렇게 많은 풍성한 음식을 또 육회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과 그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해 주신 수군과 육군 우리 조상들에게 네. 감사하는 의미에 술 한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상 어르신들. 일단 이거 한번 시식을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예. 해보시고 네. 아주 맛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육감적 하남 미사점의 이 육회가 최고인지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입 먹어봐야죠. 정말 보기도 육감적이고 맛도 육감적이네요. 야,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야.
아, 이게 이제 그 당시 제주도에서 온 소고기 5마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대목에서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아, 예. 예. 오늘 이렇게 맛있는 쇠고기를 먹었는데 여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들은 안 먹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잘 먹는 쇠고기의 부위가 있습니다. 아, 어떤 부위일까요? 그런 부위가 있습니까? 저는 외국 사람들은 뭐 내장 종류는 안 먹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부위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혹시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퀴즈로 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방금 이사장님께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달아주시면 우리 육감적에서 준비해 주신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서 드릴 테니까 댓글에다가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우리는 좋아하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먹지 않는 소고기 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댓글에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꼭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들 선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육감적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신 조상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육감적 김용우 사장님의 해박을 위하여 위하여